여기 한국의 수도인 서울이 원래 중국의 것이니 한국은 완벽히 가난한 나라라고 강의를 진행하는 중국 교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초청 강의를 진행하던 그는 10년 이상 한국을 거주하고 돌아온 외국인 학생의 돌발 질문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중국 교수는 대체 무슨 질문을 받았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공과대학에서 기계공학과 연구원으로 재학 중인 랜디라고 합니다. 학생 시절부터 한국의 기계산업과 그들의 생활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미국의 기계공학대학교를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외 유학을 신청해 한국의 대학교에서 강의를 들으며 한국에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부모님 또한 항상 저에게 미국보다는 한국으로 유학을 가서 그들의 생활 방식과 문화 그리고 안전한 치안 시스템을 겪으며 지내는 것이 저의 미래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조언을 하셨고, 저는 그렇게 한국에서 약 5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한국이 미국보다 살기 좋다는 부모님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 이러한 걱정은 그저 허무한 걱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은 미국 그 이상의 선진국이면서 사람이 살기 좋은 천국의 나라였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만족하며 지내던 어느 날, 저는 제가 관심 있어 하던 기계공학 강의가 열리는 미국의 대학교에 따로 초청을 받게 되었고, 그 당시 저와 친하던 한국인 친구 동원과 함께 초청 강의를 듣기 위해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해외 초청 강의는 듣는 것 자체만으로 학점 이수에 굉장히 중요했기에 저에게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중요한 대학 커리큘럼 중 하나였고, 제 한국인 친구 동원 또한 미국을 방문한다는 사실에 굉장히 들떠 보이더군요. 그런데 약 일주일 후 도착한 미국의 강의장에서 저와 동원이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미국인 교수가 아닌 한 중국인 교수가 한국의 수도 서울이 중국 것이라는 주제로 기괴한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알고 봤더니 해당 중국인 교수는 기계공학 강의가 시작되기 전 또 다른 초청 강의를 받아 개인 주제를 발표하던 외부 교수였고, 저는 그의 발표가 시작되자마자 분노가 치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구해라고 소개한 중국인 교수는 오늘 기계공학과 관련된 초청 강의를 시작하기 전 한국에 대한 주제로 선제 발표를 진행하는 구해라고 합니다.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뜬금없이 왜 한국에 대한 강의냐고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한국이 얼마나 가난한지 또 그들이 왜 그렇게나 중국이라는 나라의 도움을 요구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최근 많은 학생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가거나 한국의 문화가 대단하다는 질문을 던져오고 있는데 이것은 완벽히 한국에 선동당한 증거입니다. 그 첫 번째 증거로 우리는 한국이 뼈저리게 가난한 나라라는 사실을 꽤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인터넷상의 사진이나 최근 뜨고 있는 동영상 자료들은 전부 한국인들이 자신들이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만들어낸 가짜 동영상입니다. 그 예로 제가 태어난 중국이라는 나라는 한국보다 훨씬 땅의 면적도 크고 인구도 많은데 굳이 중국이 부자라는 사실을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 자체로 중국은 위대한 나라이고 한국은 그저 중국에 속해 있는 지방국가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여기 한국을 방문해 본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한국을 학술 강의차 여러 번 방문했지만 그때마다 상수도를 사용할 돈이 없어서 빗물로 씻는 한국 학생들을 만나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 한국인 학생들은 성인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자신들이 가난한 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죠. 특히 그들이 주장하는 IT 기술은 또 어떤가요? 그저 중국 대기업의 기술을 카피하거나 너무 가난해서 인터넷 선조차 각 가정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최근 자신들이 중국보다 선진국이고 돈을 잘 버는 나라라며 유럽권 학생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리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섰고 많은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현재 한국의 많은 문화재는 원래 중국의 것이었습니다. 그 예로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지폐 자체가 원래 중국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인데요. 즉 지금 한국이 벌어들이고 있는 돈은 원래 중국의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의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죠. 국가적인 세금을 말입니다. 이렇게나 가난한 중국의 속국인데 세금까지 중국에 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학생들은 최근 한국이 정말 살기 좋다면서 선동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혹시 여기에 한국을 방문해 본 학생이 있을까요? 진짜 한국의 실체를 말해줄 수 있는 학생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인 교수의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마치 이미 짜여진 각본처럼 한 중국인 학생이 손을 들었고 저는 그 순간 이 모든 강의 방식이 중국 교수의 한국 깎아내리기를 위한 선동 강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국에서 거주할 당시 접했던 많은 인터넷 자료들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한국의 것을 카피하거나 한국의 고급 인재들을 돈으로 가지려는 파렴치한 모습까지 볼 수 있었고, 현재 그 누가 보더라도 한국에서의 생활 방식은 중국인들의 생활 수준보다 월등히 높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어진 중국 학생의 발표가 이어지려는 찰나, 저는 한국말로 질문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며 강의장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중국인 교수는 저희 돌발적인 한국말에 꽤 당황했는지 저에게 한국인이냐는 질문을 건넸고, 저는 한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라는 소개와 함께 실제 한국말까지 사용하는 저희 질문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발언으로 많은 학생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중국인 교수가 당황한 틈을 타 곧바로 중국인 교수의 잘못된 정보와 선동자료들을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교수님은 기본적으로 강의의 주제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현재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자료들은 그저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단 하나의 문장에서 시작되고 있고, 이것은 퀄리티 있는 자료라고는 전혀 보기가 힘들죠. 오히려 지금 교수님이 하시는 선동연설에 가까운 강의 발표는 중국이 한국보다 위대한 나라라는 거짓 결론을 심어주기 위한 선동자료라는 말입니다. 일단 한국이 중국보다 가난한 나라라고 주장하시는데 그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저는 실제로 한국에서 5년 이상을 거주했고, 저의 기계공학 연구 특성상 중국도 몇 번 방문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중국에서의 생활이 더더욱 힘들었어요. 한국인들이 상수도세를 낼 돈도 없어서 물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정말로 믿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실제로 한국은 가난함의 차이를 넘어서서 대다수 공원과 공용 운동시설에서 무료로 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자리 잡혀 있고, 이것 자체만으로 이미 한국이 도시 인프라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선진국의 수준을 넘어선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정말 가난한 나라라고 한다면 이처럼 공용시설에 수도를 공급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 물이 그렇게나 깨끗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교수님이 태어나신 중국은 어떤가요? 저는 살면서 중국의 완전한 대도시 말고는 이처럼 상수도를 한국처럼 깨끗한 수질로 공급해주는 도시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아직 중국의 몇몇 낙후도시들은 빗물을 받아서 그것을 생활 음수로 사용하고 있고, 이것은 너무나 손쉽게 중국의 동영상 자료들을 살펴보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죠. 또한 한국이 중국보다 IT 기술이 떨어지고 인터넷 선조차 깔렸지 않은 나라라고 하셨는데 지금 모두 휴대폰을 켜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전 세계는 한국의 게임 산업이나 동영상 콘텐츠로 한류 열풍에 빠져 있고, 그 증거로 많은 해외 동영상 플랫폼들이 한국을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플랫폼의 사용조차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지 않나요? 아마도 그러한 이유는 중국보다 뛰어난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모습을 중국 국민이 확인하고 중국을 떠날까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중국은 반도체 산업이나 IT 산업의 개발이 한국보다 훨씬 뒤처져 있습니다. 현재 이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은 자신의 휴대폰 기종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미국의 상표와 한국의 상표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휴대폰이 중국산 휴대폰인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이렇듯 이미 IT와 휴대용 기기 산업 심지어는 인터넷 콘텐츠 산업까지 현재 한국은 이러한 부분들에서 세계 최고의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것은 실제로 한국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면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또한 교수님은 한국이 중국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교수가 지녀야 할 자질이 의심되는 발언입니다. 해당 나라로부터 수출과 무역에 관한 세금을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나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기에 조건 없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주장은 대체 어떤 방식으로 나올 수 있는 발언일까요? 한마디로 현재 제 눈앞에 있는 중국인 교수님께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수준이 낮은 나라라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해 말도 안 되는 강의를 진행하고 계신 겁니다. 단 한 번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부터 저와 같은 서양권 사람들이 제일 놀라는 것은 그들의 도시가 완전한 미래 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길거리는 밤늦게까지 돌아다녀도 그 어떤 범죄의 위험도 느낄 수 없고, 그래서 그런지 한국인들의 밤은 낮보다 더욱 화려하고 산업을 빠르게 발전시켰죠. 또한 그러면서도 한국인들은 자연을 이용한 정서적 안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도시와 근접한 한강이 그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 한국의 한강처럼 도시와 최근접하고 있으면서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도시 자연경관은 전혀 없을 겁니다. 말 그대로 한국은 자연과 세계 최고 기술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나라이고,
그것이 살기 좋다는 단순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도시와 자연이 전혀 융합되어 있지 않고 길거리만 하더라도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항상 저와 같은 외국인들은 노숙자들 때문에 통행 자체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심지어 한국은 지하철 내부에서도 도서관이 있는데 이 사실을 아시나요? 그들에게 대중교통 인프라는 이제 단순한 교통 인프라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의 콘텐츠 장소로 바뀌고 있고 그 예시가 지하철 무인 도서관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몇몇 지하철들은 그 내부에서 무인 시스템을 이용한 도서 반납과 대여를 할 수 있고 이제는 그마저도 이북이라는 인터넷 도서관으로 모두 발전시켜버렸죠. 하지만 중국에서는 책 한 권을 빌리려면 신분증의 제출부터 자신이 어디 사는지 개인정보를 전부 기록해야 하는 시간적인 낭비와 책조차 제대로 관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중국의 지하철은 한번 이용하려면 언제 도착하는지 알 수 없어서 시간이 허비되는데 반해 한국은 역시나 휴대폰 어플을 깔고 지하철의 시간을 확인하면 정확히 그 시간에 지하철이 도착하는 완전한 최첨단 교통국가를 이루어냈죠. 이것부터가 이미 한국이 중국보다 가난한 나라라는 것을 완벽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중국보다 가난한데 중국보다 더 좋은 도시 인프라와 생활 방식을 갖추고 있을까요? 저는 교수님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강의장에는 저처럼 한국에서 오랜 시간 거주한 외국인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 거짓 자료나 발표를 진행하지 말아주세요. 저의 발표가 끝나기 무섭게 중국인 교수님께서는 얼굴이 붉어지셨고 순간 강의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이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보다 빨리 손을 들었던 한 중국인 학생이 또 다시 이상한 열변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한국의 태권도는 원래 중국의 고유무술이었다며 뜬금없이 한국의 세계적인 문화 자체가 원래 중국의 것이었다는 헛소리를 늘어놓았는데요. 실제로 제가 한국에 거주할 때 겪었었던 몇몇 중국인 유학생들은 자신들조차 한국에서 지내고 있음에도 저를 불러서 한국의 김치는 중국 것이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나 위인들은 원래 전부 중국의 것이었다는 헛소리를 들었던 적이 꽤 많았기에 저는 더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변을 늘어놓던 중국인 학생은 저를 향해 한국을 직접 경험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한국이 가난한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나요? 중국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이기에 지하철을 타지도 않아서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에 지하철을 정확한 시간에 운영하는 것입니다. 또 중국의 수질은 떨어지는 빗물마저 깨끗하기에 바로 마셔도 되며 이것이 바로 한국과 중국의 청결함 차이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어떤가요? 중국의 고유한 무술인 태권도를 마치 그들의 원래 전통 무술이었던 것 마냥 주장하고 있지 않나요? 한국이 태권도로 획득한 금메달이 전부 원래는 중국의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말입니다. 저는 중국인 학생의 발표가 이어지던 와중 너무나 분노의 말을 끊고 끼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학생은 한국을 전혀 경험해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눈에 띄네요. 한국의 태권도가 왜 중국의 것입니까? 그에 따른 이유가 있나요? 사실 한국은 이미 자신들의 전통 무술이며 혼이 담겨있는 태권도가 한국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물론 외국인들조차 태권도 하면 한국을 떠올릴 정도로 태권도는 완벽히 한국의 스포츠 문화재이자 무술입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최근 몇 년 전부터 한국의 태권도뿐만 아니라 한복과 김치까지 누가 봐도 한국의 고유한 가치를 가진 것들을 아무런 근거 없이 중국의 것이라며 주장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학생은 이 강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교수님과 말을 맞추고 해당 질문을 던지려던 것 아닌가요? 그 어떤 나라의 사람들도 중국이 주장하는 한복이나 태권도가 중국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인들은 자신들보다 선진국이며 생활하기 좋은 나라인 한국의 열등감을 느껴 그들이 가난한 나라라고 주장하거나 그들의 문화재들을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아닌가요? 중국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문화재나 음식이 현재 대체 무엇이 있나요? 모두 하나씩 문제가 있거나 심지어 음식은 다른 외국인들조차 범접하기 어려운 청결하지 못한 문제마저 가지고 있지 않나요? 한국이 부러우면 부럽다고 하고 그 나라를 가서 직접 생활해 보세요. 당신들이 한국을 깎아내리고 비하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장 SNS를 켜고 한국의 한강과 중국을 비교하면 사진에서부터 풍겨오는 느낌이 아주 다르니까요. 당신들은 한국처럼 교통이 편리하지도 사람들이 청결하지도 아파트를 통해 편리한 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절대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는 이유이고 지금처럼 거짓 주장을 위한 발표를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이유겠죠.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단에 서 있던 중국 교수님께서는 다음 기계공학 발표자이신 외국인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셨고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는 강의장을 빠져나가시더군요. 저 또한 아직 완벽한 한국인이 아니기에 주장의 근거가 부족할 수 있었으나 저의 발표가 끝나자 강의장에 있던 많은 외국인 학생들은 박수를 치고 있었고 특히 강의장에 있던 몇몇 한국인 친구들은 저에게 자신들보다 한국을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다면서 휴대폰 번호까지 물어보았죠. 특히 저와 함께 온 동원이는 자신이 직접 나서려고 했는데 저의 열변을 그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면서 최근 많은 중국인이 이처럼 한국에 대한 잘못된 사실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조건 경계해야 된다는 조언마저 해주더군요. 그 후 이어진 기계공학 강의를 모두 들은 저는 해외 초청 강의가 끝난 뒤 한국으로 돌아와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한 하나의 그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한국 깎아내리기나 거짓 정보 생산이 너무나 큰 피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한 저는 지금 한국인 친구 동원이와 함께 이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대외 강의를 준비하고 있죠. 제가 경험한 나라들 중 한국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분명하기에 저는 오늘도 한국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들을 위한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